네, 안녕하세요. 네, 꼬미큰 아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9월 셋째 주, 네, 세계 금융시장, 네, 한 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순서는요,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S&P 500, 나스닥, 테슬라, 코스피, 비트코인, 금, 오일, 천연가스, 마지막으로 빅스 변동성 지수까지 네,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4시간 봉이랑 그리고 3일 봉, 네, 그렇게 두 가지 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 많이 힘이 되니까요. 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전체 시장 브리핑을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보면 일단은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빨간불로 해서 주봉상에서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리고 천연가스도 네, 지금 주봉상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금은 상승 추세고요. 비트코인과 오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주봉상에서 이제 중립적인 상황으로 추세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할 수 있는 변곡이 될 수가 있고요. 오일 같은 경우도 상승 중에서 하락으로 변할 수 있는 변곡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시간 봉을 통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요. 네, S&P 500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금요일 장 마감은 중립 추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네, 위로도 돌파도 있었고 밑으로도 저가 이탈도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금요일날 4시간 봉 볼린저 밴드 표지편차 3 하단의 지지를 해줬고 4시간 봉에서 과매도 구간이라서 이제 이제 시작할 다음 주에 뭐 월화수 정도는 네, 반등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주봉상에서 하락이면서 현재 추세 중립에 저가가 이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만으로 보면은 하락 추세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반등의 매도 전략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큰 상승 추세 속에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고 저가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눌림 정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눌림의 매수 전략으로 해서 홀딩 전략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최근에 지금 주말에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12시간 봉이 하이캐스가 이제 음봉으로 윗꼬리 없게 하락 추세로 마무리가 됐고 저가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 중에서 이제 도지로 변화했고 또 추세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단기적이라도 하락으로 변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주봉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봉의 종가 마감이 볼린저 밴드 중간 위로만 마무리면 된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수 있다라고 보시고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상승 추세였고 그리고 단기 추세는 중립에 상방 고점을 높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금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좀 홀딩 투자로 매수 포지션 유리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일 같은 경우는 큰 추세는 중립에 현재 추세도 중립이니까요. 되게 이제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연가스 경우는 지금 큰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변한 상황에서 현재 추세도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기 때문에 현재 반등의 매도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 목요일날 목요일날 장중에 천연가스를 신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반등에 한 3분의 2 정도로 매도를 했고요. 네, 사실은 저는 반등을 더 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큰 추세는 이렇게 하락으로 잠시 변했지만 그래도 반등은 더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볼게요. 자,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있고요. 변곡을 맞이하는 게 지금 달러 차트가 변곡을 맞이할 것 같고 또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봤을 때는요. 파운드 약세와 달러 중립 추세 그리고 뉴질랜드 강세 지속, 엔화 강세, 원달러 하락 추세 지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번 주는 원달러가 많이 하락한 게 좀 많이 눈에 띄었었고, 그리고 엔화 강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좀 그런 걸 염두를 해보면서 안전자산 쪽에 좀, 상승이 앞으로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전체적인 금융시장 리뷰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 선물 3일봉 차트와 4시간봉 차트입니다. 네. 먼저 3일봉으로 큰 틀부터 먼저 잡아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좀 보일 수 있게 해 드릴까요? 네, 이런 거 다 끄면 네, 이렇게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할까? 일단은 이거를 끄면요. 네, 이게 일단 간단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요. 이런 큰 평형 채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형 채널, 이제 상승 평형 채널에서 상단의 저항을 받고, 조정 눌림이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 평형 채널 중간 정도의 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이게 그 DMI라는 지표인데요. 네, DMI 지표. 네, 보이시죠? DMI 지표인데요. 음, 네, 이 추세와 IDX라는 추세 강도와 그리고 지금 이게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인데요. 이게 교차가 돼서 DI 플러스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 DI 마이너스가 위에 있으면 이제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예요. 그리고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3일봉을 이 DMI 지표를 통해서 많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DMI 지표를 보면요. 최근에 하이캔 스캔들을 봐볼게요. 네, 추세의 극한이 다다랐어요. 지금 이렇게 추세의 극한이 나면 변곡이 일어나고, 추세의 극한이 되면 변곡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변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일반 캔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요. 네. 지금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가 이제 교차가 일어나고 있어요. 상승 추세 속에서 처음으로 교차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교차가 났을 때 DI 마이너스가 이 ADX보다 위에 가게 되면 엄청 강한 하락 추세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상승 추세 속에서 첫 번째 교차점에서는요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증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단은 교차가 일어났기 때문에 큰 상승세는 꺾였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등은 지금 RSI 2일짜리 보조지표가 과매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까지 올라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봉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 가격대까지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하락을 염두에 보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차트를 참고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볼린저 밴드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3일봉상에서 강한 이제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월화수 같은 경우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리고 뭐 목금이라든지는 슬슬 또 하락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해서 평형 채널 하단부까지 하락을 하고 또 결국에 이제 52평선 네, 터치라든지 볼린저 밴드 하단부까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 5% 정도의 상승 후, 약 마이너스 12%의 조정 후에 큰 상승장을 가는 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차트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2012년도에 차트 패턴이랑 제가 트레이딩 뷰 아이디어에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일봉 차트인데요. 이게 현재 차트고요. 이게 2012년도 차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번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후에 상승 후에 조정. 여기서도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온 다음에 그 후에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장 가는 네, 그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차트가 비슷한데요. 네, 일봉상도 있으니까 나중에 플레이 버튼에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공유해 드린 거죠. 자, 여기도 S&P 500 주봉,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미래 방향성을 예상했던 건데요. 자, 저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지정되고 양봉 후에 그 다음에 큰 하락 조정을 염두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음봉으로 가서 더 조정 후에 반등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주봉상의 이런 볼멘 하단 정도까지는 조정이 결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은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음운구름대는 항상 저항이 되고요. 네. 지금 그래도 이제 스토캐스트 RSI가 원바닥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는 저점이 상승 중인데 캔들은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상승 다이버전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승 다이버전스는요 보통 이렇게 볼리저밴드 중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반등을 분명히 해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토캐스트 RSI가 쌍고가 되고 윌리엄스 R 지표가 과매수가 될 때 그때까지는 홀딩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여기까지는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대 폭으로 한 3,500 정도까지 반등한 다음에 큰 조정이 올 거라고 염두에 보고 있습니다. 네, S&P 500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나스닥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주아, 주아가 울어요? 아, 죄송해요. 오늘은, 애들이 지금 저를 찾아가지고,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일단 테슬라, 간단하게 말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평행 채널, 안 속에서 있어서, 지금, 여기를 지켜주면 상단까지 갈 수 있고, 여기 이런 데가 큰 저항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배터리데이, 화요일 전후로 해서 반반 정도씩 상승할 때마다 나눠가지고요, 비중을 줄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중요한 거 봐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4시간 봉에서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으로 한 번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쌍바닥을 이루면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4시간 봉에서 362평선 밑으로 차트가 내려오면 저항이 돼서 하락 추세 진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봉에서 지금 이렇게 ADX 지금 이렇게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가 교차를 첫 번째로 이루고 제가 반등 나온다고 했잖아요. 과매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2개월 맞은 반등을 해서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쌍권을 받고 빠질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평행 채널 안에서 중간에 저항을 받고요. 지금 이 하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단의 지지 뚫리면 좀 과거의 패턴처럼 이렇게 엔벨럽 하단 가격까지 이제 밀릴 것이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의 매도로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든 이탈했을 때 아예 손절을 하고 밑에서 매수를 하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주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봉에서 나중에 주봉 마감해서 이렇게 1, 2, 3, 4, 5 나중에 하락 파동 이제 음봉이 나올 텐데요. 그 음봉이 보온전 밴드 위에서 마무리되면 그날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음봉이 몸통이 종가가 본점에서 중간 밑으로 만약에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까지 700, 600불 정도 선까지는 하락을 염두에 봐야 되는 그런 투자. 최소 주봉 52평선 8,800, 8,900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까지는 상승 추세 지속으로 상승 방향으로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